같아요. 제가 수기에도 써놨지만 저는 정말 1월 달에 구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미진남북조 수단 이런 순서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해도 올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이거를 내가 절대 할 수가 없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구전공역사 동양삼국사 맡고 있는 구영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학년 경기도 합격자 함소진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합격에 이렇게 바로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함소진 선생님은 바로 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바로 또 이제 합격도 하셔가지고 임용 합격도 하셔서 경기도로 발령을 받게 되셨는데요. 함소진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경기도 중등 임용에 역사 과목으로 합격한 함소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18학번으로 올해 24살입니다. 네,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그럼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바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임용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으셨나요? 또 임용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나 기분들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동서양사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수기에도 써놨지만 저는 정말 1월 달에 구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미진남북조 수단 이런 순서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고급 한능검을 보러 갔는데 80점 턱걸이로 붙었어요. 공부를 안 하긴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인터넷 강의만 한번 2배속으로 해서 돌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80점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80점을 맞았다고 해도 그 80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 그럼 공부 처음 임용 시작할 때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네. 어떻게 붙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진짜 너무 부족했고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냥 망망대해 혼자 버려진 기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쨌든 재수, 삼수 하시면서 되게 본인만의 노하우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런 중국사, 왕조 순서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미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리신 분들이고 혹은 또 본인이 만약에 초수에 뜻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3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개론서라도 읽어본다던가 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1월 달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개론서를 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해도 올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이거를 내가 절대 할 수가 없겠다. 맞아요. 사실 왕조 순서는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기는 해요. 사실 누구나 3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도 고1부터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3학년 때 하는 것처럼 임용도 대체로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저희 김구전공 역사를 수강하게 된 이유 같은 거, 또 시험 준비할 때 좀 저희 수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수강하게 된 이유 자체는 저는 그냥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괜히 다른 거를 듣기보다는 어차피 수강하고 또 시험을 보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선택한 강의를 들어야 네. 비슷한 거 맞히고 비슷한 거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역시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가 정말 사실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제가 강의를 듣고 스스로 복습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잖아요. 아니면은 형성평가를 풀거나. 근데 이제 정말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는 또,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셨구나라는 게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복습을 하면서도 제가 아직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하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풀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해주셔도 사실 그거를 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체를 초수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직 기출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정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혹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작성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강으로 전부 수업을 들으신 건데 혹시 뭐 인강으로 수업을 듣을 때 뭐 혹시 불편하거나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거는 정말 말을 네. 해야겠는데 네. 프린트. 네, 진짜. 네. 아니 직강생 분들은 학원에서 네네. 프린트를 주시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요. 프린트 값이, 제가 공부해서 네. 끝났다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프린트가 네. 이만큼 보이시려나? 네, 책이 이만큼인데 프린트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다 합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네. 프린트가 정말 그 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가 되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프린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뭐 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데, 또 한문사원트가 작년에 교재로 있었다가 올해는 또 교재값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또 프린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물론 줄이긴 하겠지만 이게 고민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기출문제가 예전에는 한국사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한국사도 기출문제 뭔가 해석하려면은 프린트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확 와닿네요. 그럼 이 교생 휴식 기간에는 아예 교생 휴식 기간에 아예 공부를 좀 밀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녁이나 주말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 습관 자체가 그렇게 벼락치기로 하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1월 달부터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교생을 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나갔을 때도 일단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교생이 되게 좀 많았어서 아예 도서관을 비워서 거기를 교생을 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나가서도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교생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고 오셨었는데 제가 강의 듣는 게 찍혔거든요. 어머나, 전에요? 뒷광고처럼 찍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2배속으로. 그래서 부쌤이 맨날 본인 랩 시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교생 때부터 무너졌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도 제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또 수업 준비를 해야 되면 그거를 먼저 해놓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솔직히 말하면은 공부가 안 될 거예요. 맞아. 안 돼요.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게 정말 하고 싶어도 저는 일단 집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스터디 카페를 가긴 했는데 가서 정말 한 2시간만 해도 정말 많이 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 2시간 동안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약간 펴놓고 멍 때리고 졸다가 오는? 근데 그래도 일단 나가려고는 했어요. 나가려고는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12시간, 13시간 하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5월 달이다 보니까 그게 좀 중간중간 휴일이 끼어 있잖아요. 그런 날도 당연히 12시간, 13시간씩 했고, 이제 교생 나갈 때는 교육학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접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워낙에 5, 6월 달에 나가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이제 전공을 예습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못해요.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당연히 못하고 그냥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도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데 저는 단권화만 하려고 했어요. 원래 같으면 단권화를 하고 그 내용을 뭐 다시 한번 본다든지 외우려고 노력을 해본다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강의 2배속으로 듣고 단권화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고 또 다른 강의로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수기에 보면은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1분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 말은 정말 제가 뭔가 식사할 때도 펴놓고 막 보면서 먹고 막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공부할 때만큼은 핸드폰을 절대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검색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뭔가 카톡이 오고 인스타 알림이 와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카톡은 알림을 꺼뒀고 인스타는 계정을 비활성화 했습니다. 아직도 안 깔긴 했는데 카톡이 사실 한 번 제가 답장을 하면은 거기서 또 답장이 오고 또 답장을 하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사실 삭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재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올지 몰라서 삭제는 하지 못했고요. 정말 공부할 때 그냥 저는 핸드폰을 아예 안 봤어요. 제가 한 5월은 아니고 6월부터 한 8월쯤까지는 그 점심을 뭐 1시에 먹었다 그러고 집에 7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시부터 7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화장실을 그냥 참았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그냥 참았어요. 그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제 집중력을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커피를 최대한 맞아. 줄이셔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마시는 걸 줄이고 화장실 갈 때도 아예 그냥 그때는 안 일어나고 그리고 핸드폰은 당연히 안 받고 뭔가 열풍타를 계속 키고 하면 좋은 점이 그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다가 잠깐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하면은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시간을 재고 있는데 딴짓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싫어서 아마 아예 다른 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대부분 하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잘 안 헤어지는 거, 뭐 동청철도 이런 거 되게 너무 어려웠고 또 교육학도 뭐 라이겔로스 이런 거 너무 어려웠고 막 그런 거를 제 그 공부방 뒤에도 이렇게 쫙 붙여두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샤워부스 옆에다가 그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그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봉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두면은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한참 독립협회 되게 열심히 따라주실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 그거를 막 저 혼자 1기, 2기, 3기, 4기 막 이렇게 나눠갖고 그거를 거기다 붙여뒀었어요. 그래서 사실 샤워할 때 되게 오래 하는데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냥 맞아. 뜨거운 물 맞으면서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게 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세면대 앞에도 붙여놓고. 아니, 근데 독립협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교과서 내용이 진짜 자세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 진짜 자세하다 저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또 뭐 그 과정에서 뭐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세요? 일단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는 그냥 어쩌겠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강박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누군가가 선생님들이시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교생 나가기 전까지 저는 원래 유튜브로 예능 클립을 보고 드라마 클립을 봐도 2배속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말을 되게 잘 듣고 그냥 빡빡하게 그게 되는데 이제 자꾸 랩 시키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5월 전까지는 그냥 꾹 참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1배속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약간 강박증을 가지고 말을 다 따르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주시면은 어쩌겠어 해야지. 왜냐면은 그게 누구나 똑같이 받는 양이고 누구나 똑같이 그거를 공부하는 상황에 놓아지게 되는데 내가 그 분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는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양을 봤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절대적인 공부량도 맨날 과제하지 논문 쓰지 뭐하지 되게 절대적인 공부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뭐 2년 3년 공부를 하셨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거조차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붙겠다고 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주시는 거는 해야지. 시간이 아무리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5월달 교생이 끝나고도 제가 계속 2배속으로 들었던 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1배속으로 들어서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러면 한 15시간, 16시간씩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배속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2시간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전부 복습에 써서 13시간, 12시간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기는 한데 저는 특히 프린트가 사실
초수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심화 개론서라는 게 스스로 읽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읽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저는 굿쌤이 그렇게 심화 개론서를 뽑아서 프린트로 주시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굳이 안 봐도 되고 뭐 이것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서 너무 많아도 그냥 어쩌겠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